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Heroes Act라고 해서요.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 Act. 굉장히 기네요. 총 3 trillion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 할당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CARES Act가 2.2 trillion 달러였으니까 더 많은 금액인 거고요. 내용은 1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당 차원의 법안이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던 그런 법안들과는 무게감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이고요. 또한 금요일에 표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민주당, 공화당, 양당 간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포지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법은 이제 하원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또 그 법이 그대로 상원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그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민주당의 당론으로서 법안이 하원에 나온 거니까 아마도 뭐 당연히 문제 없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만약 상원에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민주당의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또는 뭐 나오자마자 상원에 미치 매커넬 또는 뭐 어떤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뭐 dead on arrival 상원에 올라오자마자 아마 폐기 처리될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 민주당 하원에서는 왜 이런 법안을 지금 어나운스를 하고 금요일 표결을 하는 이유는 압박을 하는 걸 텐데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 즉 어떤 여론, 특히 이제 뒤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1200불 체크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으로 하여금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큰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강경파들의 의견이 중구난방 또는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뭐 2,000불을 뭐 매달 지급해서 1년 동안 뭐 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과감하고 어그레시브했던 그런 안들은요. 이번 히어로스 액트에는 당연히 빠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또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당의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상원, 방금 말씀드렸던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죠. 미치 매커넬은 민주당 하원안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에서 그러니까 상원 자체의 어떤 메이저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건 반드시 필요할 때 좀 더 정밀한 식의 그런 패키지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어떤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건 페이롤 텍스 컷을 포함하는 그런 방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 대표죠. 원내 대표인 스테니 호이어는 두 가지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책과 두 번째 미국 국민들에 대한 디렉트 페이먼트 1200불 체크가 되겠죠. 이 내용은 반드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저도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로서 그런 내용으로서 체크 지급에 대한 내용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1200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그런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파의 반발이 있지만 아마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200불을 개인당 지급하고요. 그리고 가구당 최대 6000불까지 지급하는 그런 안입니다. 소득 기준은 같고요.
즉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서처럼 개인당 75,000 또는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15만 불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1,200불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총액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케어스 액트와의 차이라고 하면 1,200불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같지만 부양가족에게도 1,200불을 지급하고 또 부양가족의 조건이 예전에는 17세 이하 자녀였었죠. 근데 그와 같은 제약 조건이 없어지고요. 17세 이상의 자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반드시 자녀가 아니라 뭐 다른 부양가족,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디펜던트에 해당되면 모두 1,200불씩 받는다. 단 가구당 최대 5인까지 지급이 되므로 가구당 최대 6,000불까지가 혜택으로 주어지는 그런 안이 되겠죠. 재미있는 건 이와 관련해서 체크를 지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그 서명권자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게 법안의 내용에 포함이 됐네요. 이게 지난번에 IRS에서 한참 이제 체크를 지급하려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고 있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이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실업수당,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실업수당 PUC였죠. 600불 지급하는 게 원래는 지금 케어스 액트에서는 7월 말까지로 유효기간, 그 지급기간이 제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내년도 1월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금액 면에서는 굉장히 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이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센셜 워커들에 대해 2천억 불의 예산, 그리고 코로나 테스팅과 병원 지급을 위해서 대략 1,000억 불, 뭐 750억 불.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퇴거 위기에 몰리는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 구제, 그리고 모기지에 대한 릴리프 법안으로서 한 1,000억 불, 또 그러니까 1,750억 불 정도가 또 할당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가 현재 나온 민주당의 히어로스 액트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통과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물론 예전 것들 우후죽순으로 나왔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런 각각의 법안들이 모여서 빠질 거 빠지고 또 들어갈 거 들어갈 거 해서 이제 그 민주당 차원의 당론으로 정해진 안이다 보니까 다른 안들에 비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으나 공화당과의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수정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이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나온 거는 가구당 최대 6,000불까지 개인당 1,200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그 케어스 액트와 비슷한 수준의 체크 지급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오늘 나온 히어로스 액트, 민주당의 그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아마도 뭐 당장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는 아니겠으나 어떤 중요한 그 프로그레스가 생길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